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참 이게 뭐 갈짓자도 아니고 오바라고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일정한 어떤 경계를 좀 넘어서서 국내외에서까지도 이제 일부 조롱을 받는 상황이 돼가고, 대한민국의 법치에 뿌리를 내리는데도 상당한 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의 이 행보, 여기에 대해서 좀 추 장관에게 직접 좀 무언가 좀 충고라고 그러기엔 그렇고요. 뭔가 좀 권고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채널 24K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 이 둘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부딪혔던 이 문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쭉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총괄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지난번 울산의 시장 선거,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검찰에서 이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랬으니까 기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당연히. 13명이나 되는 청와대의 비서진들, 이들을 모조리 일괄 기소를 한 걸 둘러싸고, 이 공소장을 법무부가 이제 국회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를 않았다. 국회에도 주지를 않았다. 이게 참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지요. 지금 시중에서는 이거를 공소장 공개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채널 24K에서 보는 시각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공소장을 공개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자료를, 법률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법무부 장관이 넘겨주지 않을 권한이 있는 거냐, 과연. 이 문제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공소장이라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거는 어차피 공개되어야 하는 거지요. 특정한 경우에 판사가 이것은 국익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개도 돼야 되는 것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입법부인 국회가 요구를 한 자료를,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요구한 자료를 무슨 권리로 법무부 장관이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요약본 몇 개 보냈으니까 아주 제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변명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었느냐 아니느냐에 의해서 제출이 유효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러면 이래서 저래서 못 줘요 이렇게만 보냈어도 그럼 제출했다고 그럴 겁니까? 이거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지요. 그러면서 한 변명이 무슨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될 문제가 있고 법무부의 내부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려고 그런다, 이런 변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은 법무부 장관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국회가 불법하게 인권을 침해할 차원까지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별개의 법률적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미리 예단해서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더구나 법무부령에 의해서 이거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 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령만 만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률에 있는 거를 어떻게 법무부령으로서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양반이 정말로 법관을 지낸 법무부 장관이 맞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 검찰의 권능에 관해서는 검찰청 법에 정해져 있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령으로다가 검찰청법을 넘어서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무슨 미국의 사례가 어땠느니 이랬다가 미국에서 우리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엔 또 일본 사례가 어떠니 그랬다가 또 일본에서 우리 그렇게 안 해.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이만큼 국제적인 신인도나 국력이나가 올라와 있는 나라에 법무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슬그머니 이제 무슨 국장 시켜서 검찰총장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탈법적이고 법무부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력적인 판단을 마구 오버해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없이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당당하다면 추 장관 말대로 검찰이 기소한 게 탈법적이다 어쩌다 이렇다면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그걸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판사예요? 당연히 법원에서 판단해서 잘못 기소됐으면 무죄를 선고할 테고, 그러면 더욱 당당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권한 없이 마음대로 예단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요. 검사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은 1차적으로 검사가 하고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악수를 계속 두는 건지 참 보기에,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정권을 지키는 방법이냐? 이것이 정말 검찰개혁의 명분을 세우는 수단이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적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무부에 제대로 가는 길이냐? 그걸 믿어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거듭되는 지나친 부조리한 행보, 이것은 사실을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더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보인 것이죠. 그거는 인류의 역사의 슬기가 말해줍니다. 바둑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마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다고 거기다 악수를 가일수 하면 그 대마가 삽니까? 오히려 사석의 숫자만 더 늘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행보로서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국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국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널 24K 같은 이런 데서는 이 장면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령으로 사법행정 전부를 휘두를 수 있는 최종 권력자도 아니고 최종의 권위도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임무를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며, 검찰총장 또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 장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률 체계가 아니질 않습니까? 정말 슬기로운 법무부 장관이라면 본인이 지은 죄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그러지 못한다면 조용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기구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달리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 상황에서라도 대한민국의 법익,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 질서의 공익,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즉시 원론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법학, 판사를 하시면서 생각했던 법 이론들, 그 원론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